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1호 서울에서 조대원 후보하고 이제 정치본조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마지막 방송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점심 식사하면서도 이제 오도환 기자하고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정치본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조대원 후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기가 최고위원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했어요. 그건 뭐 저나 1호 서울 TV가 해준 게 아니라 원래 그 당에서 17년간 바닥을 기면서 그 정도의 역량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워낙에 이 항맥이나 인맥이나 이 계파가 없다 보니까 스타트할 때 누가 조금만 밀어줄 그 힘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밀히 보면은 저희 미디어치와 이제 1호 서울이 툭 한번 이제 밀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힘으로 막 달려나가서 뭐 제가 판단하기에도 아주 넉넉하게 4위 안에 들어가서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더 해줄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디어치 같은 경우가 저 인민무력당을 지지하는 매체도 아니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인민무력당을 무너뜨리겠다는 매체인데 그 당의 선거에 뭘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스타트할 때 저희 미디어치에서 좀 소개를 해주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저 인민무력당에서 좀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인재가 묻혀 있는데 한번 좀 만나봐라,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잘 됐어요. 한 2주간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잘 된 이유는 뭐냐? 제가 소개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조대원 후보를 만나보니까 야, 지금 필요한 당의 인재다, 이런 사람이 있었냐, 다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된 거지. 뭐 제가 아무리 소개해도 저런 놈 데리고 왔냐 이랬으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대원 후보의 역량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뭐 제가 더 도움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조대원 후보가. 왜? 저는 적대적인 매체니까. 그래서 언론으로서 누구 숨겨져 있는, 계파가 없고 조직이 없고 돈이 없어서 숨겨져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인 겁니다. 1호 서울이 어떻게 보면 조대원 후보를 발굴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둘이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1호 서울하고 미디어치하고. 언론 본연에 소개하는 역할하고 이제 할 게 없고 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 변조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대원 후보가 당선되면은 저쪽 민주당 쪽 그 또래 비슷한 또래의 최고위원하고 이렇게 짜는 걸로 했고, 떨어지면은 조대원 후보는 아마 저 미국으로 좀 약간 좀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떨어지면 이제 두 번째 떨어진 거니까, 재충전을 위해서. 그래서 정치 변조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제 예상으로는 당선될 게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조대원 후보와 저 좌익당의 최고위원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질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다시 미디어치로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미디어워치와 1호 서울이 한 행위와 이준석이라는 자를 당권을 잡는데 이용하려는 조중동의 행태를 지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이준석의 어제 이 탐욕스러운 선배들을 심판하고 막 이거는 정치 상도를 완전히 넘어선 행위라 그랬죠. 정치 ABC만 아는 사람이면은 야, 쟤는 안 되겠다라고 다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렇지, 이준석 돌풍 배우의 중앙일보가 있지. 어제 그 심각한 위기를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너희 나경원, 주호영 너희 입 다물어, 이준석 건드리면 너희 죽어, 완전 조폭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도 언론은 원래 심판은 이제 이 심판을 하는 역할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승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누가 반칙을 하면은 야, 이거 반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심판이 들어와가지고 상대 후보를 막 패서 너 얘 공격하면 죽어, 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보세요. 자, 국민의힘으로서 뭐 오랜만에 맛보는 관심이자 기회다. 근데 며칠간의 양상은 실망스럽게 있자 일이 없다. 친이 친박 비박으로 이어져온 계파 갈등의 재현이다. 자, 친이 친박 비박으로 이어진 계파 갈등 재현이라는 건데, 당의 중진이란 후보들이 이를 되살려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연이틀 특정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 됐을 경우 야권 통합 단일 후보를 만들기 어렵지 않겠느냐. 주호영, 공견하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시비가 되는 것. 이게 지금 잘못된 비판입니까? 나경원과 주호영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준석이 지난 10년간 유승민 앞잡이로 활동을 하고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당의 지금 전당대회의 목표는 윤석열이든 뭐 김동연이든 누구든 우리를 권력을 나눠줄 누구든지 데려와서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 전당대회 아닙니까? 이건 조중동 기자들 먹여 살리는 전당대회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당원들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좌익이든 탄핵 주범이든 관계없이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우리를 먹여 살려주면 갖다 모시겠다는 그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은 너는 지금까지 유승민의 오른팔이었고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자가 대통령 당권을 잡으면 나머지 홍준표든 뭐 윤석열이든 소외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대권 관리가 안 되지 않냐는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냐고요.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중앙일보는 이전 최고위원인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워 유승민이라고 공격한 건데, 과거식 정치 문법일 뿐이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대표를 계보원이라고 보는 인식도 민주적이지 않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사설을 씁니까? 유튜버도 아니고.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중앙일보는 저기 저 민주당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거할 때 저 친문 비문 그렇게 안 나눴어요? 저 송영길이는 비문이고 그런 식으로 분류 안 했습니까? 당신들 지금까지 선거할 때? 아니 원내대표 선거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인민무력당 원내대표 선거 때만 해도 김기현이, 유이동, 김태흠 어떻게 분류했어요? 중앙일보든 조중동이든 김태흠이 친박, 그리고 유이동이 친유, 김기현이 친황교안,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보도했잖아요. 지금까지 늘 그런 식으로 모든 정당엔 계파가 있고 계파가 작동하는데, 그 계파 작동하는 게 생산적이냐 아니면 파행적이냐 가지고 나누는 거지, 계파가 있다는 걸 갖고 말하지 마, 숨겨 국민에게, 이걸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나경원하고 주호영은 너 유승민하고 계속 같이 갔다 왔고 그럼 당신이 어떻게 대권 관리를 공정하게 했냐 물어보면은 이준석이가 답을 하면 돼요. 거기다 대고 나의 유승민과의 관계는 이거고 그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겠다면 되는 건데, 왜 심판보는 중앙일보가 들어와서 나경원 주호영이 너 입 다물어 너희들 유승민의 유자도 꺼내지 마라고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냐고요. 이 게임에다가 심판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대표는 계보원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당대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당대회는 모든 정당대회가 당원과 국민이 선출했지만 친이계 뭐 친박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왔는데, 갑자기 이준석이 출마한 전당대회에서부터 계보 얘기하지 마. 이건 뭐 언론의 이제 도를 완전히 넘어선 거죠. 완전 넘어서서 이준석을 그냥 이 선거운동원 수준도 넘어섰고, 지금 중앙일보는 그냥 아예 심판자, 이 당을 접수할 심판자가 된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입 다물고 내 말만 따라와. 이거 글쎄요, 이 당의 당원들이 완전히 탐욕에 젖어서 그런데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이거 엄청나게 열받아야 돼요. 족벌 언론 따위가 어쨌든 공적으로 돌아가는 정당한테 내 말 듣고 너희들은 입도 열지 마, 이렇게 명령을 받았으면 덤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오죽하면 당사자가 존경받지 못할 선배들이라고. 지금 이준석이가 존경받지 못할 선배들에게 한 건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김무성이랑 김문수하고 이재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딴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대선 승리를 염원하는 당원과 지지자 수십 년 만에 보수정당에 관심 보니 2030세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와 진짜 나 어이가 없. 이거는 진짜 아니 이준석이가 유승민 개파로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 입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데 유승민에 대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좀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 너희들 진실을 얘기하지 마. 숨겨 진실을. 이런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5선 의원 4선 의원들에게. 장차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이 있다. 그 청년층이 있으니까 숨기자. 우린 개파가 있지만 개파가 없다고 속이자. 숨기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개파 싸움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개파 싸움을 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나경원하고 주호영 얘기는? 너 뒤에 유승민하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준석이는 물어봤어. 너 친박들이 나경원 너 돕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개파 싸움을 하지 말자고 가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숨겨. 우리 개파 없어. 숨겨. 왜? 청년들 속여야 되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이게 언론이에요 이게? 사기치라고 지금 지령을 때려요? 사기치라고? 자 개파 청산 외쳤던 이준석 불과 1년 반 전엔 유승민 1년 반이 문제가 아니죠. 이게 들어올 때부터 유승민 백으로 들어왔고 10년 내내 유승민 백으로 정치했죠. 10년 내내. 그러면 그거를 이준석이가 나는 유승민하고 원래부터 어떤 관계였고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고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물어보지 마 너희들. 속여. 자 이미 이준석이는 지난 대선 때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게 내 목표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어서 내 하태경하고 같이 한번 해먹겠다. 그게 이 사람의 정치적 목표였어요. 10년 내내. 10년 내내. 근데 이걸 물어보지 말고 검증도 하지 마. 나중에 이게 여성신문 TV에 마련한 신지혜 준석 먹방 토론에서 나중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하태경 의원이랑 같이 좀 세상을 멋지게 바꾸고 싶다. 지금 하태경이 지금 이준석 지지하죠. 그러면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이 한 개파죠 이게. 이게 개파지. 이게 개파가 아니면 뭐가 개파인데 이게 개파가 아니면은. 또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안철수 편드는 것 적절치 않았다. 이준석은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쪽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김종인과 손잡고 안철수를 죽이는 데 일조했죠. 이거는 원래 안철수하고는 바른미래당 있을 때부터 싸웠었는데 서울시장 앞 선거에서 또 이준석은 오세훈 쪽에 들어서 안철수를 죽이고 우리 독자를 치고 이 김무성이 이재호, 김문수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김문수 대표는 그나마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잘 설명해줘서 조금 있지만 이 김무성이 뭐 이재호 아마 우리 쪽은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무슨 기자회견을 했냐? 이 세 사람은 안철수하고 오세훈이 후보 단일화를 빨리 해라.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김종인 좀 빠져라. 네가 자꾸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당의 원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죠. 후보 단일화를 반대하는 게 이 당의 당론이 아니라 이 당론 자체가 원래 안철수 오세훈하고 단일화를 하는 게 당론이었는데 잘 안 되니까 김종인 너 좀 입 좀 다물고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해. 이 기자회견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자들을 우리가 사람 취급하든 안 하든
근데 그걸 바로 이준석은 안철수 편 드는 거 적절치 안철수 편 안 들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크게 보면은 뭐 또 안철수 약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워딩 자체는 안철수 편 든 게 아니라 단일화를 빨리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준석이가 이게 제가 정치 잘못 배웠다는 게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확 하고 질러요. 이게 허수아비의 오류인데, 이게 진중권이가 수도 없이 쓰는 악질적인 수법인데 이 사람도 환장했을 거야 이거.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서 이 자들은 그냥 김종인 반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질러요 이 사람들을. 근데 결국 그런 뭐냐, 안철수 쪽에서 볼 때는 이준석 이거는 바른미래당에서부터 나한테 악감정 갖고 있더니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 달려드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은 안철수랑 얘기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공정한 대선 관리할 수 있냐고. 더군다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준석이가 어제 오세훈 캠프에 있었을 때 안철수 쪽에 편든 놈들을 다 가만 안 둔다, 죽인다고 이제 아예 이 세 명 고려장 시킨다고 지금 협박을 했는데, 김문수 씨는 지금 좋다고 이준석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그 고려장 당하더라도 악소린 지르면서 당해야죠. 이런 식으로 찬양하다가 고려장 당하면요 이거 고려장 당한지도 모르고 파묻혀요. 그 지금 우리 쪽의 원로들 이제 슬슬 또 이준석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뭐 얻어먹으려고 이준석 찬양합니까? 조갑재 대표, 정규재 대표 뭐 얻어먹으려고. 야살에 안 묻히면 다행이지. 이거 볼까요? 먼저 정규재, 이준석이 낡은 세대. 아니 난 이게 참 김종인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낡은 세대의 오리지널들이 낡은 세대를 교체한다고 설치는 건 뭐예요? 아니 정규재 대표는 신세대예요? 이 김종인한테 또 이상한 거면 80대 할아버지가 세대 교체한다고 날뛰면서 이제 아무나 갔다가 그냥 나와서 70대 60대 나와서 다 세대 교체하자 막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이 횡설수설을 해서 이거 그냥 우리 카페나 정재 대표 페북 가서 읽어보세요. 완전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횡설수설 하다가 세대교체와 이념교체라는 이중의 혁명이, 지금까지 정규재 대표가 세대교체를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도권 정치에서? 장외에서는 저 닭대가리들하고 사기꾼 끌고 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을 교체한다고 한 적 있었죠. 저 이범이랑 같이. 저 같은 사람을 구태 보수라고 하면서 닭대가리들하고 저 사기꾼으로 저를 교체하겠다고 한번 칼 확 꽂은 적 있죠 저한테. 그거 아직까지 칼 꼽혀 있는 겁니다. 제가 안 꽂았다 얘기하지 말라고요. 사기꾼 말고는 언제 세대 교체를 얘기했습니까 지금? 지난 총선 때 봅시다. 지난 총선 때 정규 대표 누구 지지했어요? 조원진, 김문수 그 배신당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대 교체예요? 조원진, 김문수가? 갑자기 내가 알기로는 정규 대표 입에서 이렇게 세대 교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번에 이준석 찬양하다가. 이런 거는 보수에서 지금까지 세대 교체 논의한 적이 없어요. 논의된 적이. 왜? 계속 원로들이 끝까지 해먹어야 되니까. 정규재, 조갑재 본인 입으로 언제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근데 갑자기 조갑재 대표가 세대 교체 또 외치더니 이제 또 정규재 대표가 세대 교체를 외쳐. 그렇게 안 하더니 평생 안 하더니. 그래서 막 계속 행설수설 하면서 이준석이 근데 이념 교체를 합니까? 이준석이가? 이념 교체를 해요? 근데 왜 좌익들이 이준석을 지지하죠? 이념 교체하는데?
아니면 낡은 보수 이념을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그냥 이준석 찬양 맞다. 이준석 찬양인데 이준석은 계속 비아냥거리고 뭐 철삭되길 바란다. 이게 애들한테 할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다 죽으란 얘기예요 이거. 사기꾼한테 계속 사기치라 그러더니 이준석은 이걸로 죽어요. 이준석이가 당선되든 당선 안 되든 이걸로 죽어나가요 올해 안에. 하여튼 애들 이용해 먹고 죽이는 데는 선수급이네. 사기꾼한테 사기치라 그래가지고 정수영 받게 하더니 그렇게 낡은 세대에 낡은 세대 누구? 정규제 조갑제 아니야? 낡은 세대? 그러면서 이준석이 못 맞다면 이제 집으로 가야지. 나도 그렇고 JK 정규제도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못 맞다는 사람들 집에 가고 나는 이준석이가 좋으니까 남아있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낡은 세대니까 교체하고 나같이 이준석 찬양하는 사람들만 남아야 된다.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읽어보세요. 하도 횡설수설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준석 찬양하는 건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80대 정치 태물보다 80대 정치 태물이 지금 이준석 뒤에 있는데 배후에 그래가지고 조갑재 대표도 이준석 찬양하다가 제동 걸렸는데 김종인과 이준석 관계를 몰라요? 정규 대표는? 조갑재 대표는 그거 모른 척하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막다른 거면 몰렸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당권 잡으면은 김종인 모시러 온다 그랬는데 이 원로들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일반인들보다 몰라. 자, 이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보수가 이 수준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이준석 만세, 이준석 대통령 또 쫙 줄 서러 갈 겁니다. 이제 또 보수 파리들 태극기 들고 안 봐도 뻔하지. 반면에 최대집 진짜 세대 교체할 만한 하여튼 정규제 조갑제 같은 사람들은 이런 최대집이나 저 같은 사람이 올라오는 걸 제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 차라리 친문 좌익한테 줄 서더라도 저나 최대집 같은 사람들이 돌파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최 대표 입장. 이준석이 당대표 당선되면은 전통의 영남 기반 보수정당 자멸 해체. 큰 변화의 시기가 닥칠 겁니다. 그야말로 보수정당 정치의 혁명적 시간 도래. 이 사태가 오게 된 계기는 대통령 탄핵 사태입니다. 이 격변의 시기가 찾아온다면 보수정당 정치의 혁명을 우리가 이 최대집이 주도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어차피 한판 붙을 바에 차라리 이준석이 오는 게 낫겠다. 세게 한번 붙자. 빨리빨리 무너뜨리고. 뭐 저도 그 입장이에요. 저도 그 입장이에요. 나경원 돼가지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준석이 돌아가지고 깽판 쳐가지고 이준석이 깽판 치는 게 아니라 조중동이 깽판 치는 거예요.